아무 일도 아닌데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딱히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평소처럼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가라앉아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 왜 이러지? 내가 유난을 떠는 건가? 내가 약해진 건가? 하고 묻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질문은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려는 본능에 더 가깝습니다. 사람의 정신도 몸과 비슷해서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전에 이미 여러 번 미세하게 흔들렸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신적 균형을 단단한 성격이나 강한 의지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깨진 느낌이 들면 내가 원래 이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하고 자존감부터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신적 균형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정된 재능이 아니라 누구나 매일 조정하며 살아가는 생활의 기술에 더 가깝습니다. 하루를 잘 살아냈다고 느끼는 날에도 마음은 늘 미세한 기울기를 갖고 있고 그 기울기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중심 쪽으로 한 걸음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마음이 무겁다고 해서 당신이 틀린 방향으로 살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무게는 당신이 여전히 삶을 감각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마음이 평평한 길 위에 있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경사로를 만난 듯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유난히 예민해지고 별것 아닌 실수 하나가 크게 마음을 짓누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평선을 잃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바다의 수평선이 눈에 보이지 않게 흐려질 때 우리는 방향 감각을 잃듯이 마음의 수평선이 흐려지면 일상이 갑자기 낯설어지기도 합니다. 말투가 거칠어지고 숨이 얕아지고 잠이 들기 전 머릿속이 과하게 시끄러워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또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해지는 이상한 상태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날에 우리는 스스로를 다그치기 쉽습니다. 정신 차려, 다들 이렇게 사는 거야. 견뎌야지 하고 마음을 몰아붙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몰아붙인다고 균형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은 더 빠르게 흔들리고 내면의 저울은 더 크게 출렁이기 쉽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유를 하나로 단정하려고 합니다. 일 때문에 그런가, 사람 때문에 그런가, 나의 성격이 원래 이런가 하고 원인을 단일한 답으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대개 하나의 원인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작은 요인들이 쌓이고 겹치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한계선이 넘어가듯 흔들립니다. 마치 날씨가 갑자기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압이 조금씩 이동하고 습도가 쌓이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서서히 준비되어 온 변화처럼 말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기압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감정의 기압이 있고 그 기압이 높아지면 마음은 긴장하고 낮아지면 무기력해지고 갑자기 떨어지면 허무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의 무거움은 실패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이미 오래 움직이고 있던 기압의 결과일 뿐입니다. 정신적 균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진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일입니다. 내가 요즘 어떤 순간에 흔들리는지, 어떤 말에 예민해지는지, 무엇을 할 때 기운이 빠지는지, 반대로 어떤 순간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지 그 흐름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 관찰은 거창한 철학적 공부가 아니라 일상을 더 정확하게 살아내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기술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균형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넘어지기 직전에 몸이 알아서 중심을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을 느끼는 순간 중심을 다시 잡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균형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단정적인 해답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스스로를 조금 덜 몰아붙이고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건네고 싶습니다. 정신적 균형은 누군가에게는 타고난 평온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그것은 수없이 흔들리고 다시 서는 과정 속에서 길러진 힘입니다. 그러니 지금 흔들리는 당신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흔들림을 부끄러워하기보다 그 흔들림이 보내는 작은 이상 신호를 읽어보려 합니다. 그 신호를 읽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수평선을 다시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휘둘릴 때 중심을 잃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원래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정신은 가만히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늘 주변 자극과 관계 속에서 반응하며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크게 기울고 어떤 날은 같은 상황에서도 비교적 담담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 마음이 어느 쪽으로 힘을 받고 있었는지의 문제입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인간의 마음을 하나의 균형 시스템으로 바라보아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는 태도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삶이란 과하거나 모자라지 않은 상태를 향해 끊임없이 조정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가 말한 중용은 완벽한 가운데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쪽을 선택하려는 살아있는 판단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중용은 한 번 도달하면 끝나는 목표가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판단해야 하는 움직이는 기준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정신적 균형이란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돌아오려는 힘에 더 가깝습니다. 마치 우리가 걸을 때 몸이 좌우로 계속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그때그때 균형을 조절하기 때문인 것과 같습니다. 몸은 기울어지는 순간을 감지하고 근육을 미세하게 조정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로 감정이 한쪽으로 쏠릴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조정하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 역시 인간의 정신을 단단한 성벽처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삶에서 통제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없애려 하거나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태도를 선택할 것인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철학이 말하는 평정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 삶 전체를 맡기지 않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문제 삼지 않고 그 흔들림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힘이 곧 균형이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더 현대적인 시선으로 오면 니체는 인간의 내면에 항상 긴장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란 모순과 갈등, 충돌하는 욕망을 품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안정된 상태를 이상으로 삼는 삶은 오히려 생명력을 잃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니체의 관점에서 균형이란 모든 긴장을 제거한 상태가 아니라 서로 다른 힘들이 동시에 작동하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내 안에 상반된 감정과 생각들이 팽팽히 당겨질 때 그 긴장을 견디며 살아가는 힘이 바로 정신의 건강이라는 시각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신적 균형은 조용하고 고요한 호수보다는 흐르면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강에 더 가깝습니다. 강물은 늘 움직이고 바위와 곡선을 만나며 흐름이 바뀌지만 그럼에도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로 기쁨과 불안, 의욕과 무기력 사이를 오가면서도 삶의 방향을 완전히 놓지 않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마다 균형이 깨졌다고 판단해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정신적 균형을 잘 유지하는 사람은 특별히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빠르게 감지하고 조정할 줄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조금 예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은 에너지가 낮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그에 맞게 속도를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이 조절은 나약함이 아니라 현실 감각에 가깝습니다. 마음에도 물리 법칙이 있다면 무리하게 한쪽으로 힘을 주면 반드시 반작용이 온다는 사실을 아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균형은 애써 붙잡아 고정할 대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피고 손보아야 할 과정입니다.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내가 다르듯 오늘의 균형과 내일의 균형도 같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흔들리면서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흔들리는 이유는 개인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안정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속도가 기본값이 된 세계입니다.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반응하고 빠르게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따라갈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채 하루를 살아갑니다. 몸은 이미 다음 일정으로 이동했는데 마음은 아직 이전 순간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반복되다 보면 정신의 균형은 자연스럽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쉬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사실은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알림 소리, 화면의 빛, 끝없이 이어지는 정보와 의견들은 마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손 안에 들어온 작은 세계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주의를 계속해서 분산시키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집중해야 할 때 집중하지 못하고 쉬어야 할 때도 완전히 쉬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면 마음은 점점 피로해집니다. 이 피로는 단번에 드러나지 않고 서서히 축적되다가 어느 순간 이유 없이 무기력하거나 예민한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의 큰 흔들림의 원인은 비교입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않아도 타인의 삶을 자주 들여다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잘 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이미 앞서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의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기보다 타인의 위치에 자신을 맞추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비교는 잠시 자극이 될 수는 있지만 오래 지속되면 마음의 중심을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타인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게 될 때 정신적 균형은 쉽게 무너집니다. 감정의 과부하 역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너무 많은 감정을 처리합니다. 일에서의 긴장, 관계에서의 미묘한 불편함, 가족에 대한 책임감, 미래에 대한 불안이 겹겹이 쌓입니다. 문제는 이 감정들을 충분히 정리하거나 흘려보낼 시간이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감정이 넘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작은 계기 하나만 생겨도 마음은 쉽게 기울어집니다. 관계 피로 또한 우리의 정신을 흔드는 큰 요소입니다. 우리는 타인과 연결되어 살아가지만 그 연결이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말을 아끼느라 생기는 긴장,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들, 괜찮은 척해야 하는 관계의 무게는 마음을 조용히 소모시킵니다. 특히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일수록 흔들림은 더 늦게, 그러나 더 깊게 나타나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속적으로 흔드는 외부 힘처럼 작용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흔들림을 개인이 결함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정도도 견디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하고 스스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묻는 순간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자신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흔들림은 잘못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지금의 환경과 자극에 대해 마음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정신적 균형이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 감각이 살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해지는 것보다 흔들리며 신호를 보내는 상태가 오히려 회복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불안정함을 실패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불안정함은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자신을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왜 요즘은 작은 일에도 마음이 크게 반응하는지, 왜 예전보다 쉽게 지치는지 그 이유를 차분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삶이 나에게 요구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위로이면서 동시에 출발점입니다. 자신을 탓하던 시선이 상황을 이해하는 시선으로 바뀌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중심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정신적 균형은 외부 자극이 사라질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극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를 아는 일은 다시 균형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정신적 균형을 되찾는 방법은 거창한 결심이나 인생을 바꾸는 큰 선택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균형은 아주 사소하고 반복적인 태도에서 서서히 회복됩니다. 철학이 삶에 도움이 되는 순간은 생각이 행동으로 내려올 때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되찾는 일은 이해하는 것보다 먼저 생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면의 중심축을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가장 흔들렸는지, 어떤 순간에 유난히 마음이 무거워졌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일입니다. 이 질문은 답을 빨리 찾기 위해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를 알아차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중심축이란 단단히 고정된 기둥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준점입니다. 이 기준점을 잃으면 우리는 흔들리면서도 왜 흔들리는지 모른 채 스스로를 더 몰아붙이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을 통해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조정의 첫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감정이 크게 요동칠 때 잠시 멈추는 것도 균형을 되찾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이때 멈춤은 상황을 회피하거나 감정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반응과 거리를 두기 위한 짧은 여백입니다. 열을 받았을 때 바로 말하지 않고, 불안할 때 즉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서운함이 올라올 때 바로 판단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이 짧은 멈춤은 감정을 없애지는 않지만 감정이 삶 전체를 끌고 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균형은 감정이 사라질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행동 사이에 간격이 생길 때 회복됩니다. 과한 자극을 줄이는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소리와 정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자극으로 마음을 달래려 하면 오히려 균형은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자극을 줄인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소음을 잠시 내려놓겠다는 선택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화면을 넘기던 시간을 줄이고 동시에 여러 일을 처리하려는 습관을 완화하고 쉬는 시간만큼은 진짜로 쉬는 태도를 갖는 일입니다. 이렇게 감각을 정리하면 마음은 다시 자신의 리듬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힘도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힘은 스스로를 차갑게 평가하는 능력이 아니라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지금 불안한 내가 곧 나의 전부는 아니라는 인식입니다. 나는 불안할 수 있지만 불안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리감이 생길 때 마음은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객관화는 연습을 통해 길러집니다. 지금 이 감정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전에도 비슷한 순간이 있었는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최소한의 친절을 적용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쉽게 이해와 여지를 주면서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견뎌야지, 이 정도로 힘들면 안 되지라는 말은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마음을 더 빠르게 마르게 만듭니다. 균형을 되찾는 사람은 자신을 특별히 감싸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불필요하게 다치게 하지 않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에너지가 낮은 날의 속도로 하루를 조정하는 태도입니다. 이 모든 실천의 공통점은 완벽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균형은 늘 유지해야 할 상태가 아니라 무너질 때마다 다시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잘 조정되고 어떤 날은 또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을 실패로 해석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 곧 균형의 핵심입니다. 정신적 균형은 조용한 날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쁜 날, 감정이 복잡한 날, 마음이 자주 흔들리는 날에 더 분명하게 연습됩니다. 삶이 요구하는 자극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그 자극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법을 익히는 것이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하루를 바꾸기보다 하루를 대하는 태도를 조금씩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작은 선택들이 쌓일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예전보다 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완전히 안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흔들림을 다루는 법이 조금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익숙함이 바로 정신적 균형이 삶 속에 뿌리내리는 방식입니다. 정신적 균형에 대해 이야기하며 여기까지 온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두 흔들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삶은 원래 안정된 상태로 오래 머무는 구조가 아니고 마음 역시 늘 같은 자리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한 발을 내딛는 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균형이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 평온함이나 무감각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는 균형이 아니라 단절에 가깝습니다.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프고 불안할 때 불안해지는 것은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들이 삶 전체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태도입니다. 균형은 감정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더 가깝습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를 돌아보면 어쩌면 크고 작은 흔들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거워졌을 수도 있고 이유 없이 기운이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스스로를 다그치며 버티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을 실패나 후퇴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흔들림은 당신이 지금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중심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중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시 흐려질 뿐이고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중심은 늘 그 자리에 남아있고 우리가 다시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균형이란 그 중심을 다시 찾는 능력이며 다시 걸어나갈 수 있다는 감각입니다. 완벽한 중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속도로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면서도 계속 조정해 가는 존재입니다. 오늘은 한쪽으로 기울고 내일은 또 다른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를 알아차리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다시 중심을 향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이 스스로를 불안정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 사실 하나만은 기억해도 좋겠습니다.
당신은 잘못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변화하고 있고, 조정하고 있고, 견디고 있습니다. 균형은 이미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는 능력입니다. 삶이 힘들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 단단해지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진짜 단단함은 무너지지 않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무너질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조금 흔들렸다면 그것은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마음이 무거웠다면 그것은 아직 삶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중심으로도 충분히 앞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자주 멈춰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춤 이후에 다시 방향을 잡는 힘입니다. 그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고 지금까지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며 당신의 하루가 조금은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흔들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균형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이렇게 흔들림을 견디며 살아가는 당신의 태도 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습니다.